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권들도 받아들이고 교육계가 받아들이고 야 우리 급식을 채식으로 바꾸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서 진짜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음모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고기가 문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뉴스에서는 10년 안에 육류 소비를 안 줄이면 뭐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 축산 비율을 줄이고 뭐 산림 복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뉴스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축산업이 기후 변화의 주범이 된 여러 근거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2006년도에 발표한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인 것처럼 약간 좀 오도될 수 있는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 한 문장이 결국은 기후위기의 주범처럼 여겨지게 되는 원인인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 28%가 모든 운송수선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FAO에서 발표가 되고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것이죠. 월드와치라는 민간 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좀 슬림한 자료예요. 이거는 이제 뭐 잡지 같은 거에 한 10여 페이지 정도 들어간 건데, 거기서는 이게 왜 나왔냐면 2006년도에 발표된 축산업의 긴 그림자가 18%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51%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꾸준하게 이것들이 확대 재생된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축산업이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인 것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학자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기자들은 빠르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어디서 어떤 보고서를 보고 보도가 되면 원전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보고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근거 자료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둘 내용들은 이후에 다 수정이 되고 이것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학계에서는 그 취급받지 못하는데 언론들은 지금도 이 두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업의 긴 그림자가 왜 문제일까? 운송 분야가 16%라고 그 보고서에 나오는데 2%가 많죠. 근데 축산물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전 세계 배출량 뭐냐면 사료작물 재배부터 시작해서 배합사료 제조, 배합사료 운송, 수송, 도축, 유가공, 육가공, 하여튼 뭐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그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다 추정해서 계산한 거예요. 운송분야는 뭐냐면 그냥 자동차나 비행기가 운행하는 동안 배출되는 양, 요것만 합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합산하려고 비교한다 그러면 축산 분야도 사육 단계에서 배출되는 양만 가지고서 비교하든가, 철광석의 그런 그 재련부터 시작해서 쭉 그 모든 단계까지 다 합산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비교죠. 그래서 이 공정하지 않은 비교가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래서 교통 분야는 계속 늘고 있고 농업 분야는 줄고 있죠. 농업 분야 안에 축산 분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격차는 더 크다 할 수 있고요. 좀 공정하지 않은 비교, 잘못된 비교다. 이 월드워치 보고서의 뒷면에는 탄소 중립 방안이 나오는데, 소비되고 있는 축산물 중 25%를 두유, 배양육 이런 걸로 이제 끄면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5%가 18%에서 시작이 되면 25%를 감축하더라도 총 배출량의 4.5%밖에 줄일 수가 없어요. 미미한 거죠. 아주 미미한 양밖에 줄일 수 없는데, 이게 51%가 기준이면 25%를 축산물을 이것을 바꿨을 때는 12.75%나 줄이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축산업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들을 좀 그 프레임을 씌우고요. 채식과 채식 관련 산업 확대를 이끌기 위한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자마자 바로 흡수됩니다. 사육수수 많고 사료작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탄소 중립이다라고는 보면 될 것 같고, 메탄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되는데 10년이 걸려요. 이제 그 분해될 때까지 온실가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온실가스로 좀 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10년 전 메탄은 분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다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브라질의 산림을 사료작물이나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축산업을 줄이고 산림을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전 세계에 이게 산림 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 같은 경우는 31.9%가 산림이죠, 전 세계에. 약 0.7% 정도가 이제 줄었는데, 브라질은 얼마큼 줄었나? 65.9%에서 59.7%, 꽤 많이 줄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한 6.2% 정도가 줄었는데, 세계가 37.3%, 2000년에서 2018년도 36.9%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면적도 줄었지만 농지 면적도 줄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 27.3에서 28.3, 약 1% 정도 늘었는데,
수선자를 보면 실제 줄어든 면적이 6.2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브라질의 산림개발, 전 세계의 산림개발 대부분은 농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살펴보면 국내 산지 전환 현황을 보면 농업용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이 81%가 골프장이니 도로니 공정이니 택지니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쓰고 있고 농업으로 가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 사례, 브라질의 그 산이 불타고 있는데 그거는 농업으로 가고 있다, 축산으로 가고 있다는 그 주장이 맞지 않다. 이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더 정밀하게 조사해 봤더니 14.5%로 이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올드와치의 주장은 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좀 가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브라질만 좀 틀리죠. 브라질만 농업 분야가 1등이에요. 나머지는 다 에너지가 1등인데 결국은 모든 나라가 에너지 전환에 올인하고 있을 때 브라질은 에너지 전환 플러스 농업 분야 배출량을 같이 줄여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보면 농업 분야가 뒤에 후순위에 있고 양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브라질에서 통용될 수 있는 탄소 중립 운동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동일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 어떤 나라가 줄여야 될 것도 봤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 봤을 때 중국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있는데 브라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축산부 분야, 농업 분야가 크다고 그래서 아까 축산 분야가 51%라 했는데 브라질이나 인도가 전 세계에서 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나라인데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죠. 결국 이제 축산업이 51%라는 주장, 축산업이 주범이라는 주장이 호구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글로벌 통계를 가지고서 나타난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에너지 분야가 73.2%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농업과 이제 토지 이용해서 18.4%고 그 중에 이제 축산부 분야 한 5.8% 정도 배출되는 걸로 이렇게 좀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도 탄소 중립의 요체는 에너지 전환에 있다.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후방 산업, 연관 산업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탄소 발자국하고 뭐 고구마 추계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축산업이 지금 18%다 15%다 하고 있는 거는 산화작물 재배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 있는 온실가스를 다 넣어놓은 건데 저는 이 방식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후방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이 전기 사용이나 에너지 사용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결국은 축산업계가 노력하지 않아도 전후방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0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축산업계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우리 분야, 축산 분야, 당내 발효,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만 집중해서 줄이는 방법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 방식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분야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채식주의자들은 가축을 덜 키우면 돼. 축산물을 덜 먹으면 돼. 이걸 줄여주면 나머지도 줄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걸 줄이지 않아도 전후방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요건 이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인데 농업도 아주 작은 그 상황인데 돼지도 전체에서 따져보면은 크지 않은 분량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사실은 분뇨에서 온실가스 양이 더 많이 배출이 돼요. 다른 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뇨를 호수 같은 데 이렇게 가둬서 이렇게 좀 보관했다가 영농기에 그것들을 쭉 빨아갖고 액비로 탁 뿌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냐면 메탄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를 보관을 하더라도 전부 다 폭기를 합니다. 호기성 처리인데 호기성 처리라면은 이제 암모니아 배출량은 많아지는데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거의 미량만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분뇨 처리 방식이 호기성 처리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작게 좀 계산이 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축산업이 어떤 공익적 기능이 있냐면 화력 원료로 이것들이 좀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기물 아니면 식품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산물과 폐기물들이 사료 자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쌀겨부터 시작해서 주정박이니 대두박이니 다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인데 사료업계가 5조 5천억 정도의 곡물과 식품 폐기물을 구매했더라고요. 축산업이 전 세계에 한 6억 명 정도가 굶주리고 있는데 가축한테 이 곡물들을 떼내먹여서
인류가 굶주리고 있다 이런 공격도 당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곡물보다 식품 폐기물에 3조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처리해주고 있더라. 축산업계가 세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숙해서 퇴비를 만들든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3조 원의 돈을 주고 사오는 건데 아마 3조 원 이상의 아마 비용을 식품업계가 물게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거다. 왜냐하면 가축이 먹고서 일부는 저장하잖아요, 몸에. 나머지가 이제 탄소가 되는 건데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축산업은 지구를 가꾸는 청소부다 해서 유기성 자원 재활용과 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축산업이 그 환경 분야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환경 문제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3과목 정도를 수강했는데 축산업이 온실가스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교수님이. 한다 그러면 얘기를 했겠죠. 교수님이 축산업이 온실가스 많이 발생하니까 줄여야 된다. 근데 저희 그 담당한 교수님이 또 학부 전공은 농경제예요. 원래 저희 학과가 농경제학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이 농경제 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물어봤더니 글쎄 축산업이 많이 발생하나? 그렇게 하고 미세먼지 얘기하더라고요. 미세먼지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싹 찾아봤더니 온실가스하고는 전혀 이제 아닌 산업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는 보고서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보고서를 가지고 대체육 만드신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많을 거 아니에요. 아, 대체육을 연구하는 보고서를 쓰는데 보고서 서문을 쓰잖아요. 목적 같은 거 써야 되는데 목적에 자기 축산학 교수인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선행 연구는 다 그게 들어있대요. 근데 딱 저희 잡지에만 그게 많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같이 연구를 하자고 해갖고 이제 수평원 보고서까지 나중에 만들고 나중에 지금 책도 쓰고 있는데 근데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야 이거 보고서까지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된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보고서가 이제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이제 농업지에서 쭉 썼어요. 수평원 보고서니까 쭉 쓰고서 쭉 나오니까 좀 개수가 되더라고. 근데 3일천하. 이후로는 이제 검색하면은 그 축산업이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은 없고 많이 배출한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뿌리가 깊다.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파고들어서 뭐랄까 반박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어떻게든 뭐 저희 매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좀 하고 있고 교수님들 한 6-7분하고 이제 그룹처럼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세미나도 몇 번 하고 책도 내고 합시다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브라질이 많이 공격을 받는 거를 사실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많이 찾아봤어요. 브라질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을까? 브라질 뭐 아마존을 불태운다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1등이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꼴등부터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제일 많은 부분을 줄이는 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상위 산업에서는 제일 많이 줄여야 되는 거니까 브라질은 농업의 1등이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브라질만 그런 줄 알았어요. 찾아봤더니 뉴질랜드도 농업의 1등이고 덴마크, 뭐 네덜란드, 유럽에서 이제 농업이 좀 강한 국가들은 다 농업이 1등이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세예요, 탄소세. 에토아니아가 어디가 제일 먼저 뭐 소방기에다가 탄소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적이 있었고, 뉴질랜드도 발표를 한 적이 있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다 실패했더라고요. 농민들이 시위를 격하게 해갖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데가 아이슬란드가 소 마리수를 줄이더라고요. 소를 마리수를 정해놓고 이 마리수까지 줄이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꼴찌에 가깝고 3% 돼요. 농업 부문이. 근데 축산 부문이 한 전체에서 1.4%밖에 안 되니까 사실 권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분뇨 처리 방식 약간 좀 개선하는 거죠. 뭐 그런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이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지, 이제 해외를 사대주의가 있는 건지, 그 해외에서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잘못하면은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이 환경정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인벤토리를 보면 거의 꼴찌라고 했잖아요. 축산업이 1.4%니까. 뭐 안 보이는 거죠, 이 정도면은.
우리는 에너지가 1등이니까 80몇 프로니까 에너지를 석탄 발전 중단해야 돼. 이건 맞는데 같이 하면서 채식을 권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권장해봤자 뭐 기후변화가 바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권도 받아들이고 교육계가 받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거, 야 우리 급식을 채식으로 바꾸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서 진짜 정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규제를 들어가고, 또 하나는 축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채식주의자들이 만든 거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두 가지 음모, 하나는 축산식품 환경위해설, 온실가스 주범위해설, 환경위해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축산식품 건강위해설, 축산식품이 건강에 나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환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채식주의자들이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남의 나라에서 해야 될 환경운동 사례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론도 보도해주고, 언론이 보도하니까 정치인들도 정책으로 만들어보고, 교육계에서는 급식을 바꿔보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축산업계가 좀 피해보고 있는 거고, 가축이 이제 세계 생산되는 곡물의 절반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뭐 지금 3분의 1 먹는다, 뭐 절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구가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2030년, 50년에 세계 인구가 뭐 3분의 1가 늘기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못 따라갈 거다 하면서 나온 얘기가, 축산물을 좀 생산을 줄여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가축이 밥 먹고 있으니까 가축이 좀 덜 먹으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제가 언제부터 들었냐면은 2000년대 중반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 맞잖아요. 뭐 소가 고기 1kg 생산하는데 뭐 10kg를 먹는다 그러고, 뭐 돼지는 뭐 4kg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닭은 2kg 먹는다고 하고, 닭고기 먹으면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최근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축산물을 생산을 줄이면 식량 안보는 더 위협을 가할 거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곡물 생산하시는 분이 가격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좋으면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나쁘면 줄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가 소비처인 축산업계에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고기 생산량을 반 줄이겠습니다 하면 반만큼은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로 넘어가겠죠. 내피셜로는. 근데 반을 줄이는 순간 곡물 가격은 폭락하겠죠. 수요가 없으니까. 가축 먹이로 쓰는 사료가 사람 먹는 그 곡물보다는 싸잖아요, 사실은 단가가. 근데 그 가축 먹이로 쓰는 싼 곡물도 못 사가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기한데, 그러면 축산업이 안 샀을 때 사갈 수 있겠냐? 못 사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폭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을 줄여버리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식량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이제 주의고, 지속 가능한 그 농업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게 좀 많이 깔려 있다. 축산업을 좀 줄여야 된다는 내용이 좀 깔려 있는 거고. 환경운동연합이라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산무운동을 합니다. 산무운동. 노 플라스틱, 노 카, 자동차, 노 비프예요. 온실가스 때문에 산무운동을 하는데 소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캡처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얘네는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채식주의자들이 여기다가 주입을 해준 거다. 그렇게 좀 다 넘어갔다고 전 보고 있는데, 더 넘어간 지가 축산농가들도 다 넘어가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축산농가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인식 개선이 많이 좀 필요하다. 축산단체들이 농가들 교육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좀 해야겠죠. 제가 한 번은 도드람에서 이제 2세 양돈이인가 하여튼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상기된 표정으로 이거 듣고 있더라고. 많은 그 청년 양돈이들이 질의응답을 받았더니, 애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갖고 기후위기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반박을 해주고 싶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야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서 이제 말았는데, 그 학교에서는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열받아 있었는데, 그 내용을 반박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저 설명해주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조금만 들으면 별 내용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게 이제 해소가 될 내용인데, 그거 안 해줘서
또 하나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생성형 AI에다가 물어보면 축산업이 온실가스 많이 배출 물어보면 많이 배출한다고 답변해줘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서 그러니까 뭐 뉴스나 뭐 블로그 이거 다 검색하잖아요. 그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작년 11월에 나는 축산운동본부에서 좀 지원받아서 우리 농업 전문지 기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충실히 좀 이 내용들을 보도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여 개 매체랑 뭐 일반인도 저기 다른 분들 오셔서 한 60명 정도 듣고서 기사가 한 24꼭지가 나왔는데 나오고서 일주일 있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립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축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상은 이러이러하다고 그 1.4%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최신 정보를 검색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이용하는 거죠. 한 달 지난 다음에 되돌아왔어요. 이게 너무 또 한 달 지나니까 이게 옛날 거고 또 새로운 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농가들도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디어한테도 주기적으로 보도를 해주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혀서도 토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래서 계획만 갖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책을 좀 쓰고 있긴 한데 책을 쓰고 책이 나오면 책을 기반으로 한 다큐를 한번 만들어보자. 단 책이 나오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